자, 오늘은 한국 근대 수학에서의 그 사료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사료들. 최근에 그 한국 근대 수학 사실은 한국에서의 근대 고등교육, 그 고등교육에서의 수학, 즉 전문대학 이상에서의 그 수학을 시작한 게 그 우리나라의 전문학교가 처음, 사실은 그것도 이게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 연희 전문 수물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학과로는 제일 처음 생긴 거예요. 그게 1915년에 생겨서 그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 그 수학 사료들 전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한국 근대 수학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880년대 중반부터 근대 수학이 교육기관에서 들어왔고, 실제로 교육과정에 들어간 거는 1895년부터 이제 정규 교육과정으로 수학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쳐지기 시작했고, 또 고등교육도 숭실대학이 그 2015년보다도 한 5, 6년 먼저 생겨서 거기서 고등교육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100주년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제 수학과가 처음 생긴 거로는 이제 수물과로, 그때는 수학과가 따로 없었고 그냥 수학과 물리과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학과로 했었는데, 전문대학교 수물과로 해서 이제 수학을 가르쳐서 거기서 이제 미적분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대수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공업수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졸업반일 때 가르친 게 미분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분방정식까지 배우고 졸업했어요. 어쨌든 그때 사료를 전시했었는데, 그때 사진이에요.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해 줄게요. 그리고 최근 광복 70년을 맞아서 이 근대 수학에서의 중요한 한국의 전통 산학과 서양 수학을 연결시켜주는, 서양의 근대 수학을 연결시켜주는 수리, 그리고 또 한국의 첫 번째 저자가 있는 수학 근대 교과서를 쓴 그 이상설 선생에 대해서, 이상설 선생이 쓴 수학책, 또 물리학책, 화학책, 생물학책 등등, 즉 그 과학자로서의 이상설 선생에 대해서 KBS 9번에서 1TV에서 방송한 2시간에 걸쳐서 방송한 이 불꽃의 시간, 최근에 소개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 줄게요. 실제로 이걸 내가 연구를 시작했던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에서 한국 근대 수학 사료를 이제 발굴해서, 그래서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발굴한 수백 권의 그 자료들, 그것을 이제 근거로 그 책도 쓰고, 그리고 그 책들이 굉장히 많고 내용이 많으니까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도 소개를 했고, 그 중에 일부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운 그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들 이제 부록에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부분은 10명을 추려서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를 소개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서양 수학과 동양 수학이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수학의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는 시기에 있었던 에피소드들과 동기, 또 국가별 기업, 그리고 인물사들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수학자 중에서 중국, 또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고, 한국은 한국 근대수학을 개척한 10분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 KMS 히스토리에서 볼 수가 있죠. 관련된 내용들을. 어쨌든 이것이 그 사료들이 발굴돼서 몇 차례에 걸쳐서 소개했었는데, 2012년 이크미 12 때도 소개했었고, 또 ICM 2014년 때도 소개를 했었는데, 그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만들어서 소개했던 이걸 뭐라 그러죠? 패널들이죠. 이 패널들이 실제로 여기 이쪽 방에 쭉 붙어 있다가 여기 리모델링 할 때 대학원, 세미나실로 옮겨 놓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 학교에서 이거를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보관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학교로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발견된 사료들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전에 조선시대 산학책들은 전에도 얘기했었죠. 어떤 것들이 있고 하다는 것들도.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그 세종 이후에,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세종 이후에 나온 묵사집 3법 책이 제일 오래됐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전에, 세종 이전에 나온 그런 발간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그런 수학, 책을 찾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후에 사료들은 이제 여기저기서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것들의 일부가 요번에 소개했던 것이고, 요때 연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그때 서양 수학들, 즉 일본인들의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일본 책을 가져와서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그 서양 수학을 받아들여서 가르쳤고 공부했던 그런 책들이 어디 있고 누가 그런 기여를 했는지를 쭉 찾아서 보니까 이게 이제 1840 몇 년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동안 몰랐던 책들이 그래서 수리도 이 과정에서 이제 찾게 됐고, 또 산술신서, 그 다음에 그 외에 정선산학, 등등, 여러 가지, 그러고 미적분학, 산술교과서, 산술신편, 여자 산술교과서, 미분적분학, 신정산술, 중등산술교과서, 대수학교과서, 등등 해서 여기가 내가 주로 찾은 것은 1885년부터 1910년 사이의 책들을 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아무도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것들을 처음 찾았고, 그리고 이제 또 해방 후에 책들을 모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구고술료도회 이런 책이라든지 구술약이라든지 산학정의, 차근박몽구, 그리고 이게 묵사집 3법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한수학회 첫 번째 저널들입니다. 대한수학회 저널이 처음에는 이제 수학 교육 1권, 2권, 3권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수학회 잡지, 대한수학회 저널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됐는데, 그런 오래된 책들을 소개했고, 여기 수리정원 보회, 이 수리정원이 이게 이제 중국에서 서양 수학을 이제 다 처음 받아들여서 그걸 정리해서 이제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그래서 서양 수학을 중국을 통해서 그 학습을 했었는데, 근데 이 수리정원이 서양 수학을 전체를 다 커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해한 만큼만 소개했기 때문에 이 책으로 서양 수학의 전체를 사실은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어떤 부분은 동양 수학이 서양 수학보다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서양 수학. 그러니까 뭐라고들 써 있냐면, 이런 부분은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서양 수학은 여기까지 이런 거밖에 못하고 방법도 더 부실하고, 그래서 서양 수학도 별거 아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들이 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동양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하던 것들은 그냥 대충 간단히 하고 스킵하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수입해서 볼 때는 이 서양 수학의 진짜 그 정수를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서양 수학을 별로 무시한 채로 그냥 조선시대를 다 보낸 셈이에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양 수학을 어쨌든 접했게 해줬던 이 보고 같은 거예요. 세계 수학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이 책을 봤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묵사집 3법 아까 얘기한 책이고, 고대 수학 수리정원, 이 수리정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서 이 보해도 우리나라에 쓴 책이고, 다 이제 해를 달아가면서 해를 보태서 쓴 책이죠. 그리고 이렇게 수리정원은 계속 공부해서 동양 수학도 공부하면서 서양 수학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수학까지는 여기서는 커버를 못했던 거죠. 이게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수리책이 이상서 선생이 쓰신 이게 바로 근대 조선의 산학과 근대 수학을 연결시켜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수리 정원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명수부터 분수, 뭐 통분,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방정, 기하 뭐 등등 수리 정원에 있는 내용들의 서양 수학이 이제 추가돼서 처음으로 소개된 책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없는 이 수리 정원에 없는 서양 수학이 처음 들어간, 그러니까 서양 근대 수학이 한국에 처음 이제 소개되기 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 조선 산학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서양 근대 수학을 한국에서 연결시켜준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 요번에 소개한 것들이 일부고, 이런 책은 조선 공업 문화사에서 이게 해방 후에 아마 서대문구 몇 번지, 조선 수물연구회에서 가회동 몇 번지에서 발행한 변 누구고, 충무로 사가 131번지에 서울 인쇄사에서 찍은, 이건 해방 후에 찍은 그런 책이고요. 이런 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군정청 문교부에서 이제 1945년 6년에 나온 책들이고, 지금 가면서 문교부에서 나온 책도 있고, 충청남도에서 나온 책들도 있고, 그다음 점점 가면서 이제 장기원 선생이 지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들이 이렇게 책들이 쭉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되면서 나옵니다. 이때 저자들을 보면 정의택, 이분은 북한으로 가신 분입니다. 장기원, 최윤식 선생, 여기도 정의택 선생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막 선생님이 쓰신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내가 발굴한 책들을 보면 이 옛날 책들 구장산술도 있고, 1593년에 중정삼법 통종대전이라는 책, 1852년에 명남루 총회 안에 있는 습산짐벌, 이 산수를 연습한 책이죠. 1859년에 대미적 습급, 합급, 미적분학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1869년에 집고연단 남병길에, 1880년에 산학별목, 이런 것들은 등등 1882년에 수학정경저료, 그 다음 1888년에 보통교육 근세산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책이 근대 수학이 들어오게 되죠. 요 1882년 수학정경저료 괄집, 요게 조선 산학의 마지막 책입니다. 조선 산학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조선 산학만 있어요. 이걸 쓴 사람도 누가 쓰냐면 과거 문과 대과에 붙은 분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문과를 붙은 한학자들이 사실은 이런 수학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런 건 일본 책입니다. 이런 건. 여기 뒤에 건, 여기 건 이제 중국 책들이고, 그 다음에 산종, 이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크게 보면 명남루 총서, 산학벌, 보통교육 근세상서, 집고연단, 이런 책들이, 아까 여기 그 내용들이 좀 더 크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07, 이제 아까 여기서 1907년, 그 다음에 뭐냐. 여기지. 이게 진짜, 이제, 우리 책들 시작입니다. 1895년, 간이 4층 문제집. 이게 이제 서양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책입니다. 연습책이에요. 문제집이야. 그야말로. 그러니까, 가감승제를 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이 이제 배우는 그런 책이죠. 그 다음에 1895년에 근위산술. 이 근위산술은 일본 책을 그냥 번역한 책입니다. 일본의 초등수학책을 이제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로도 쓰였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로. 1900년 산술신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자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첫 번째 쓴 서양 수학 책입니다. 이건 그냥 번역한 책들이고, 그 앞에는 일본 수학책과 중국 수학책, 그리고 서양 수학책을 중국말로 번역한 그런 것들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책들인데, 그 다음에 산술신서 상권, 그 다음 신정산술, 요게 1900년 산술신서가 1900년 8월, 7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정선산학이 그 다음 달에 나왔고, 그 다음에 신정산술이 1901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산술 신편 필하와라는 이제 미국 선교사가 이 100% 한글로 쓴 이제 산술 신편이 1902년에 나왔고, 여기는 이제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찬 경과 초보 신찬 이경과 초보 1, 2, 1, 2, 3, 4가 있고, 심산 초학 이게 산수를 배우는데 아주 엘레멘터리, 인트로덕터리. 그 다음 190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 잡지, 수학하고 물리, 수학하고 과학 잡지예요. 수리학 잡지라는 게. 이게 저널이 처음 나왔었고, 이게 그 다음 1900 산학 심편, 중등 산학,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중등 산술 교과서, 중등 산학, 초등 산술 교과서, 그 다음에 에리스메틱, 중등 용기 서법, 초등 산술 교과서, 이런 식으로 쭉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책들이 사실 있는지를 몰랐던 건데, 1895년부터 이 19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찾은 내용이 내가 한 60권, 70권 가까이서 찾았는데, 이전에는 이때 이런 게 거의 없는, 한 5권에서 10권 정도는 있지만은, 다 일본 사람들 책인 줄 알았지,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 준 줄 알았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에 우리가 식민지가 됐지만 실제로는 1905년부터 조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 군사, 외교 그리고 이 교육을 일본이 좌지우지하면서 일본식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벌써 일본 책들이 들어와서 일본 책으로 가르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 그때에도 수학은 우리가 스스로 가르치고 있었고, 본인들이 만든 이제 일본인 학교, 일본식 학교들에서는 일본 책을 가르쳤지만, 조선인들이 만든 학교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쓴 책으로 이제 가르쳤던 겁니다. 어쨌든 그 후에 쭉 찾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래된 책들과 그 후에 산학 통편도 있고, 대한수학회 대한수학회 얘기들부터 쭉 해서 다른 지방 학회지들부터 쭉 정리를 해서 모아서, 이게 좀 어디 있냐면, 저기 로비 있죠? 로비에 그 책장 있지? 그 안에 내가 비치해 놨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서 보려고. 내 방에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점 책이 많아져 갖고 내 방에 책이 한 2,000권이 넘어져서 내가 내 방에 내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서 바깥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도 빼고, 내 옆방에 있는 선형 모델 연구실에도 한 500권 갖다 놓고, 세미나실에도 빼놓고 해서 점점 이제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늘어나요. 어쨌든 그 발굴된 사료의 일부를 보면 이게 이제 해방 후에 미적분학 책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모든 이제 학교들이 미적분학을 배워야 되니까, 대학이 많이 생겼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그때 이제 이게 제일 가장 많이 살리는 책입니다. 이건 일본인 책이고, 닭가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일본 수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테이지 닭가기가 쓴 이런 책들을 그 당시에 해방되고 나서 주로 봤습니다. 이게 수리정원, 이건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성균관 대학교 존경각에 있는 고서도서관에 있는 책을 직접 하신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북사시삼법, 산술광경, 유씨 구고술 도예, 차근 방몽구, 산학인문, 이게 9일집,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책입니다. 조선시대 책들을, 이거를 수학사학회에서는 이거를 이제 한자로 다 써 있는데, 이걸 이제 해득해갖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산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게 1905년에 나왔던 수리학 잡지라는 책입니다. 저널입니다, 저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책이 아니고, 이거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크미 10에서 인도의 수학, 일본의 수학, 또 중국의 수학, 유럽의 수학,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게 바둑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판으로 그 사람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에 관련된 그런 사료들하고 양반들이 이제 산학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얘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수학 저료, 이게 이제 요 두 책이 1894년 대과, 그게 아마 한 8, 9년 만에 처음 있는 고등고시, 한국의 제일 높은 제일 어려운 시험, 대과인데, 작은 잡과라든지 무슨 소과라든지 이런 건 있었어도, 이 진짜 고위 공직자를 뽑는 고시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없다가 마지막으로 친 고시가 1894년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가 굉장히 젊은 사람부터 굉장히 많이 나이 든 사람도 계속 과거 공부만 하다가 다 시험을 본 거예요. 그때 이승만 박사도 시험을 받고 김구 선생도 시험을 받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합격자도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요. 어쨌든 그때 과거에 붙은 두 사람이 쓴 수학책이에요. 이게 수학 저료와 수리가, 그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설 선생이고 또 한 사람이 안종휴, 안누구예요. 이상설 선생은 이 책의 저자보다는 10살 젊어요. 10살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이 바로 그 조선산학, 그 대과에 붙은 사람이 쓴 책인데, 조선산학의 마지막 책이에요. 여기 서양 수학은 따로 없어요. 조선에서 하던 수학을 잘 정리한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그 10살 어린 이상설 선생이 쓴 이 책이 거기에 보태서 수리정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근대 수학, 근대 서양 수학까지 보태서 쓴 첫 번째 책이에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구 안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점 3개를 긋고 이렇게 최단 거리를 그으면은, 그러면 이 공면 삼각법이 되죠. 그 거리의 사이의 관계 같은 것을 표현한 식입니다. 이게 구면 삼각법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거는 조선산학, 그 수리정원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런 걸 공부했기 때문에 이상설 선생이 성균관에 1895년에 교과과정에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수학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소화 몇 년에 나온 이런 책들, 이런 게 이런 신정산술 이런 게 그 후에 나온 책들입니다. 이게 이제 1900년 이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1880년부터 1900년 사이에 나온 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1900년 이후에 나온 책입니다. 그 목록을, 아까 소개한 내용의 목록을 다시 보면, 1880년에 수학계목, 1865년에 해석기야, 루미스, 김한복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써서, 난 이게 이 한자 이름 보고, 야, 이게 한국 사람 책인가 보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와일리라는 책을 번역한 건데, 김한복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수리 이전에 또 다른 책이 있을까 했었는데 못 찾았고, 이런 건 영어로 쓴 루미스의 책, 이건 중국 책들이에요. 이건 일본 책, 대미적 습급 역해. 이거는 미적분학, 캘큘러스 책을, 루미스 책을 이제 일본 사람이 번역한 미적분학 책이고, 이런 책들이 쭉 내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찾아서 지금 이걸 프린트아웃 아까 해서,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사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명치산술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 수리가 무슨, 개띠해에 몇 월에 이걸 다 마무리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쓰여지기는 그거보다 훨씬 전부터 쓰여져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마 이제 1898년에 쓰여졌을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쓰여지긴 1888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1898년에 완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서양 수학을 계속 공부를 허버트를 만난 이후, 허버트가, 그러니까 유경공원이 생기고 한 후로 서양 수학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책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후에 이제 간이사측 문제집이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 이게 1895년이 한성사범학교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첫 번째, 교동국민학교가 처음 생긴 해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 수학책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근위산술서가 나와서 이제 이건 교과서입니다. 아까 건 연습 문제 책이고, 이건 교과서가 나와서 이 교과서들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간이사측 문제집은 여러 번 중간이 됐었고, 그 다음 1900년에 산술신서 1, 2권이 나오게 됩니다. 보재 이상설이 학부 의뢰를 받아서 쓴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편집자 없이 그 일본 책을 이렇게
이렇게 수입해서 이렇게 번역해갖고 이렇게 편집해서 낸 그런 책입니다. 이상설에 쓴 산술신서는 교과서다운 교과서로 그 내용이 단순 번역이 아니라 예제 같은 것도 다 우리식의 그 단위도, 계량 단위도 다 한 조선식의 단위로 또 얘도 다 우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그 우리에 맞게끔 완전히 새로 쓴 그런 책입니다. 편역하면서 우리한테 맞게 고친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정선산학이 나왔고, 이 정선산학을 쓴 사람은 이상서 선생은 지금 같으면 우리는 뭐 2급, 3급 공무원쯤 되는 그런 위치였고, 당시에 이 남신이라는 사람은 지금 같으면 기술직 9급 공무원쯤 되는 사람이 일본에 이제 기술 배우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도 공무원이면 뭐 철도 공무원 그런 과학 기술을 배우러 갔다 수학을 배우고 그러고 돌아와서 수학 교사가 필요하니까 이제 수학 교사를 어디서 했냐면 의학교에서 수학 교사를 하면서 수학책을 쓰고 그러고 바로 그 다음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산술 교과서 일본 사람이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정산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신정산술이 1901년에 저자 없이 나왔었는데 이 서문에 이 책은 그 이교승 선생이 이렇게 해안에 입어서 열심히 뭐 해서 그 사람의 큰 실력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책이다. 그래서 그걸 내가 정리했다. 그리고 양재건이라고 해서 저자 없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양재건 그 다음에 그 후에 이 사람이 양재건이 자기 이름으로 이 책이 많이 팔리니까 자기 이름으로 책을 발간해요. 그래서 이교승 씨가 그 재판을 걸어요. 그게 한국의 첫 번째 그 저작권 재판이에요. 저작권 재판의 첫 번째. 이교승 씨가 이겨요. 그래서 이교승 씨의 원고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편집하고 해서 책을 그냥 내고 나중에 이제 저자를 자기로 했다가 재판에 이제 송부되고 그러고 지게 돼요. 어쨌든 산수실편 이렇게 해서 쭉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도 있고 연도별로 본 거예요. 일본 사람이 쓴 것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저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쓴 책도 있고 또 외국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수입돼서 있는 책도 있고 일본 책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책은 이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지고 있던 책을 기증한 것이 캘리포니아주 도서교과서위원회에 보관되고 있는 것도 있고 유일선 씨가 쓴 수리학 잡지가 처음 나왔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책 몇 개를 보면 수리는 다음과 같이 명분, 뭐 여기 보면 정비례, 전비례, 합률비례 뭐 등등 차세호징, 뭐 첩차호징, 뭐 방정, 기하 등등 총 13 챕터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해서 쓰여 있고, 이게 이제 호모 허버트고, 여기 보면 재밌죠? 이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식이에요. 이게 이제 한성 사범학교에서 수업하는 그런 과정이었대요. 수학 시간 사진. 다행히 이걸 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간이 사측 문제집, 그러니까 사측, 가감승제를 가리키는 대조선국 개국 몇 년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에 난 책이 되는 거죠. 근위산술서, 간이사측, 이 간이사측 문제집, 간이사측 뭐 이게 쭉 같은 책이에요. 간이사측 여기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죠. 이 가감승제는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1900년 경에 나온 책들이 이게 산술신서가 1900년에 나오고 산술실편 이렇게 나오고 일본 책들도 이렇게 나오고 뭐 생명의 산술 뭐 이런 식으로 정선사나 아까 얘기한 그 기술자가 쓴 책이고, 그다음에 이건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책이니까 이건 1910년 이후 책이죠. 일본 책들이 우리나라 책이 쭉 나오다가 이제 점점 일본 책들이 1905년부터 한국에 더 적극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이후로 책으로 보면 유충호, 허식 이 두 분 다 허식 이분도 저 북한으로 김일성 대학으로 가신 분, 국대한테 가신 분입니다. 박경찬 선생은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초대 학과장입니다. 처음 여기 만드신 분이고, 그다음 뭐 자습책,
이것도 박경찬 선생님이 쓰신 책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선 총독부에서 책이죠. 이 책은. 이거는 해방 후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거냐. 조선 대흥사? 아니다. 어떤 일반 출판사인가 보네. 어쨌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쭉 모으면서 정리를 해서 만든 게 이제 여기 한국 근대사의 개척자들의 책들이 있고, 한국 개척사들, 이 사료, 이거 한번, 이거 동영상을 하나 볼까요? 아까 그 책들, 어떤 책들인지 아까 보여준 것을 정리한 건데, 이건 조선 산학자 이상혁 양의산법. 이 양의산법이 이게 중국에는 없는 그런 책이 한국에 남아서,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이게 그 수학책들의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상수 선생의 직인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수리에 있는 수학 내용들이고요. 이게 수리에 있는, 이게 다 한자로 썼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나오기 전에, 아라비아 숫자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전에. 이거는 이 화학식이죠. 이건 물리. 이게 그 각의 그 이등분, 그러니까 또 그 정삼각형, 아니 이등변 삼각형 만드는 법. 이 책의 모양이 처음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수학책인지 몰랐어요, 대부분. 저희 다 저렇게 한자로 쓰여 있고 해서. 이게 이제 간이사칙 아까 본 책들이고요. 이 책들을, 이런 책들은 이제 한자와 한글을 섞여서 이런 책들로 소개되죠. 그렇죠. 굉장히 이게 좀 내용이 많습니다. 책이 발굴된 책이 많으니까. 그 책 내용들 이렇게 보여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게 옛날 책들 보면 이건 조선 이건 구장술해 구장산수를 풀어 쓴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 시대 책들이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존경각에 있는 그런 그 책들이고, 이게 묵사집산법 책 내용이었고, 자, 이게 조선 산악 책들이고요. 그거에 관련된 이제 얘기들, 옛날 책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바이노미알 시퀀스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이게 홍시주의 수용, 이거는 그 최석정의 아까 그 마방진, 올소온 라틴 스퀘어에 대한 얘기고, 이게 이제 이걸 번역할 때 처음 만든 것들 이해가 안 돼서 이 명분 책을 아까 한자 하나씩을 확인했던 거고, 이 책에 한자를 하나씩 확인했던 거고, 구수략, 측량, 족보, 이건 최규동 선생, 고등산학식. 이게 이제 근대 책들입니다. 이게 이제 1900년 이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1905년도에 잡지이고, 이 잡지를 만든 사람에 대한 얘기고, 이과에 대해서, 이게 잡지 커버고, 그리고 대한지리, 신정산술 책의 내용이었고, 이거는 그 수리학 잡지를 만든 사람이 나중에 그 일본인 목사가 되면서 그 변절해서 친일파로 몰려서 그 친일파로 판정받아서 그 친일 반민족 그 명단에 들어가게 됐고, 이건 장기현 선생이 그 옛날 조선 산학책들을 공부해서 번역한, 그러니까 논문으로 쓰신 그런 내용이고, 이건 대한수학회 사료들이고, 그리고 이게 조선 책, 이게 옛날 산학 책들입니다. 이게 수리정원 책입니다. 수리정원. 중국에서 나온 책을 이제 한국이나 대만에서 다시 중간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점 하나 찍혀 있는 게 읽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점 찍어져 있는 거 있죠? 한자의 책 읽을 때 점이 어디 찍힌지 모르면 한자는 어디서 끝난지 모르기 때문에 뜻이 완전히 다 바뀌어요. 점이 끊어진 건 거기서 문장이 끝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수리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어려웠어요. 이런 수학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기 책을 쭉 소개를 했었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이 사료 모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고등산학 신편을 전체를 소개한 내용을 한번 보여줄까요? 고등산학 신편이 책 한 권을 전체를, 이게 이제, 피라가 쓴 건데, 이게 서양 선교사입니다. 이게 선교사가 써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거는 완전히 한글로 쓰여져 있죠? 녹차부터. 이거는 읽기가 쉽지. 이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쓴 거냐면, 본인이 읽어주면 통역하는 사람이 우리말로 이제 다 받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코리아 에듀케이셔널 북 시리즈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쉽게 쓸 수 있는 교과서들을 우리말로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이 읽기가 좀 어려운 한자도 많이 섞여 있고 그런 책들이 중심이었고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 교과서를 쓰기 이제 한국에 소개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모델은 다 이런 모델인 거죠, 말하자면. 그다음 일제시대 때 책들을 보면은 또 그렇고 또 해방 직후의 책들, 그다음에 전시했던 책들, 이게 전시했던 책들, 이게 저희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이거는 여러분들 전시했던 책들이고 오히려 어쨌든 더 넘어갑시다. 그다음 참고문헌 및 동영상으로 개화기 한국의 수학교육에 대해서 뭐 논문도 있고 아이북도 있고요. 이거는 여기 전자책에 들어가서 보면 이 한국의 고등수학이 어떻게 도입됐는지에 대해서 쭉 볼 수 있게 전자책으로 만들어놔서 보는데 여기에 뭐 아까 아서베커도 있고 우리나라 수학이 처음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그 고등학교, 예를 들어 실업학교 이상부터 전문대학, 대학, 전문학교, 대학 뭐 등등해서 수학이 어떤 과목이 몇 주에 몇 시간 어떤 내용으로 가르쳤나 그리고 그 당시에 학제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성균관과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수학 교과 과정 그래서 무슨 과목이 어떻게 있었고 몇 년도에는 뭘 가르쳤고 몇 학년 때 뭘 가르쳤고 등등 관립학교들 거기에 졸업생들 해방 직후 주요 대학들 그래서 수학을 누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떤 과목을 누가 가르쳤는지 뭐 등등을 교과 과정을 쭉 정리해서 한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두 번 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이런 내용들로 영어로 써서 외국에도 소개한 게 있고 수리학 잡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수리학 잡지는 이렇게 수리학 잡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수리학 잡지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 처음에 이제 책을 낸 의도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반민족 친일 반민족 그 대상자로 됐기 때문에 이게 유일선이라는 사람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 사람 이걸 한 편집죠. 정리사를 만든 사람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20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한국인 최초로. 지금 같으면 이제 학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는 이 사람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의 도쿄 이과대학에 가서. 그래서 이 책의 표지고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내용들 다 분석해서 이것도 읽기가 쉽진 않아요. 다 한자가 대부분이고 한글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쭉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지금 안 쓰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 한국 근대 수학의 개척자들 전시한 내용들 있고 한국의 주요 수학자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도 보지만 저거를 따로 한국인만 따로 모아놓은 게 이건데 한국인만 이게 몇 명을 모은 거냐면 13명을 모은 거죠. 12명을 모은 거죠. A부터 AJK하고 그 다음 E부터 9까지 그래서 AKQJ는 영향력 순으로 적었고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10은 나이 순으로 배열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한국 수학에 기여한
그 영향력으로 봐서 중요한 12분을 선정한 거고요. 그 중에 그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최석정 뭐 이상 여러분들이 대충은 봤겠지만 내가 근대 수학을 얘기해 주진 않아서 이거를 크롬에서 볼까요? 하나를 죽여야겠네. 이거를 죽일까? 여긴 소리가 왜 안 나지? 이걸 죽이고 이건 놔두고 이걸 누가 만들어? 이걸 내가 애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그 자료를 그 책 내가 쓴 책 내용을 주고 사진들을 주고 했더니 학생들이 동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수학사 이거 최석정 과학기술 명예전당에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간 수학자인 이 최석정 구술약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올소고날 라틴 스퀘어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이 내용이 실려서 이게 바로 이 오일러의 연구보다도 최소한 67년 이상 앞선 그런 연구로 실제로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콤비네이터릭스에 실리게 됩니다. 이걸 찾은 사람도 이걸 강조한 사람도 수학보다는 연대 컴퓨터공학과의 송홍엽 교수가 이게 그 통신 쪽 그 연구를 하는데 이 마방진이 이게 직교 마방진이 사용이 돼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잘 강조를 안 하냐고 외국학회에서 이제 강조를 하니까 그게 외국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논문을 써서 그것을 외국학회에 열고 또 대만 사람이 그 내용을 또 미국 수학회에 소개하고 그래서 공인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공인받은 한국이 적어도 오일러보다 앞서서 수학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나왔다는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볼까요? 이 증거들을 이 책에 일단 출생연도 수입하는데 최석정이 오일러보다 위에 있죠. 중국 수학자 이국기 교수가 쓴 내용으로 오일러보다도 훨씬 앞서서 그 차에 올소고날 라틴 스퀘어에 대한 이 사대부가 이 최석정 씨도 정승을 여러 차례 한 그런 유학자인데 그런 유학자들이 당시에 중요한 수학 연구에 기여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쭉 정리를 소개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남명길 뭐 이상혁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학자 조선시대 산학자 중에서 두 명 제일 중요한 사람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상혁과 홍정하 두 명이 이상혁 홍정하가 수학적인 실력으로서는 이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사람 독창적인 연구를 한 조선시대 중국 사람들도 보다도 그 당시에 그 중국 사람들이 못한 그런 연구까지 도달은 그러니까 독창적인 연구를 한 산학자로 이상혁 같고 그 다음에 홍정하를 얻습니다. 어쨌든 동아시아 과학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이상서의 수리에 대한 책의 전문을 소개했고 이상서 선생 허버트 이 허버트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었고 또 아서 베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구나. 이 허버트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허버트도 그 한국에 1000은 처음 만들 때 이 한국으로 초청된 사람인데 어떻게 초청된 거냐면 이게 고종이 그 한국에 좋은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서양식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좋은 교사를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고
어디 다스마스 컬리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컬럼비아 대학교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대학원을 1년 반 마치고 이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 선교사들 예를 들어 나이 20살 때 온 그런 선교사들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또 대학을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학생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올 때 자기 친구 2명 교사 다른 교사들도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왔었던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오고 온 사람들도 다 학벌이 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유경공원 교사를 했는데 딴 사람들은 돌아가도 이 사람은 교사를 하다가 미국에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한성 사범학교 교사를 또 하고 그리고 또 조선 통감부가 생겨서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도 계속 고종 옆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분이 그 사람이에요. 그 헤이그 밀사가 3명이라 그러는데 숨겨진 1명 더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4명이 헤이그에 갔다고 하는 그 1명이 바로 이 헐버트입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서는 한국에는 다시 못 오다가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좀 있다가 죽어서 지금 그 양화진 그 묘소에 묻혀 있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에 정말 그 독립에 기여한 독립운동가로 여겨지는 분이고 유일선 씨가 한국 최초의 수학 전공자고 최규동 선생이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조선 최고의 수학 선생님이라고 알려졌던 분입니다. 이 당시에도 유명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유일선의 수리 전문학교인 정리사에서 공부를 했고 해방 후 경성대 초대 이사장을 했으며 서울대 국립서울대 초대 총장을 역임했고 그 다음에 아서베커가 이제 나이가 좀 더 어리죠. 아서베커가 연희전민 수물과의 초대 학과장으로 온 첫 번째 수학교육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한국에 온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이과 대학 자연계를 졸업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전에는 한국에 온 사람들이 이 사람도 선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 전에 온 사람들은 다 선교사,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했거나 목사가 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전공이 뭐 교육학이나 뭐 문과 뭐 이렇게 한 사람이 그냥 와서 대학 20살 때 선교사로 와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아서 베커는 물리학으로 학사학위를 하고 그러고 선교사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과학하고 수학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수학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수학 물리학을 가리키는 거하고 그냥 교육학과 다니던 사람이 수학 가리키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랐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은 그 후에 다시 미국에 가서 미시간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또 와서도 또 교수를 하고. 그러니까 숭실학교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선생님을 하면서 선교를 한 다음에 연구년으로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 가서 석사를 하고 와서 숭실대학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고등 수학을 가리키다가 연희전문 수물과가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서 초빙해서 연희전문 수물과 초대 학과장으로 옮겨온 거예요. 석사 학위를 가진 채로. 그리고 또 거기서 근무하다가 연구년을 맞아서 미국에 가서 미시간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또 다시 한국에 와서 연희전문 수물과에서 그 수학과 물리학을 가리키다가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죠. 1940년대 그 중반, 1942년도인가에는 다 외국인들 다 쫓아내요. 일본이. 일제 말기에는 아주 그 통제가 심해지면서 한국에 있던 외국인들이 자기네 식민 이 통치에 장애가 된다고 다 쫓아내요. 그래서 다 쫓겨나서 미국에 이렇게 가서 미시간 대학교 교수로 아주 유능한 교수로 그 학자 생활을 하고 마친 분이에요. 어쨌든 이분이 의미는 뭐냐면 한국에 온 최초의 교육 전문가예요. 그 전에 온 사람들은 선교사가 교육을 한 거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와서 교사를 하면서 그 선교를 조금 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학자로 성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1915년 이 사람이 와서 처음 수학을 가리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근대 수학 전문대학에서 수학 가리킨 거는 이게 100년 됐다 그래서 아까 100년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이춘호 선생은 이 와서베커 다음에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1921년에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연희전문 수물과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또 1940년대 초에 쫓겨났다가 실업자가 됐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연희전문으로 돌아와서 연희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미 군정하에서 서울대 총장을 역임하고 이분하고 최규동 씨 두 분 다가 1950년 6.25 사변 때 이게 일본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다 끌고 가서 그래서 1950년에 평양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해 1년도 못 6개월도 못 버티고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이 중에서 이상설 수리를 처음 공개했다는 게 아마 여기에 KBS 1뉴스에 나와 있고요. 어디 보자. 여기서 볼까? 뉴스 코드가 잘못됐다고. 어쨌든 이 주소로 검색하면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이상설 수리가 첫 공개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상설의 불꽃 시간 2부예요. 그게 1시간짜리인데 50분짜리인데 여러분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제가 서양 특히 과학교육은 다 일제가 와서 시스템을 갖추고 교과서를 일본말 책을 가져와서 그걸로 가리켜서 그걸 배운 사람들이 결국은 해방될 때 그게 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서양 교육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보통들 해오던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일제가 되기 전에 우리 19세기 그 말에 이미 우리 조선 안에도 서양 수학, 과학을 공부해서 가리키고 또 그 사람들 배운 사람들의 풀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증거들을 확실히 모르고 내용도 다 그래서 했던 건데 몸을 던졌다. 여기 보면은 이상설 스스로 법내에서 밝혔듯이 많은 부분이 바뀐 책이었다. 아까 이 책을 그야말로 편집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써놓은 모든 건 다 불태워버려라. 그래서 이제 내 선생님께서 보시니까 그 신학문이고 이런 책들이 새롭게 해서 다 그건 안 태우고 빼놓으셨대요. 써놓은 책들이라든지 그래서 보관하던 아버지가 것들이 가지고 이분이 계시다가 독립운동을 그걸 이제 우리 집에 가지고 오셨는데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 서류가 흩어지는 게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다면 이상설의 수리는 아직도 수단 가문의 서가에서 긴 잠을 자고 있을까? 태워버리지 않고 남은 게 이 근대 수학 책들 그게 다행히 남았던 거예요. 만약 수학책뿐만이 아니라 현대 수학을 연결해주는 그 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책뿐만이 아니라 이게 물리학책, 화학책 보실래요? 이분이 그때 갑의 유리 원통에 초를 넣는다. 18세기 병의 유리관에는 말에 탄산수증기와 결합하는 이런 가성락을 걸 다 채운다. 독학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잠시 후 서양 초에 수학과 불을 과학. 붙였다가 그래서 이걸 끄고 책으로 무게를 써서 달면 이거를 성균관에서 반드시 가리키고 갑의 양은 줄고 한성사범학교에 병의 가리키고 양은 늘었을 것이다. 이상 선생이 성균관에 교수로도 계셨고 사범학교에 교관으로도 계셨고 이러하니 물질이 연소할 때 그러니까 한성사범학교 그 토론만큼도 질량의 손실은 없는다. 교원이 2명이에요. 한 사람은 일찍이 교장, 고제는 한 사람은 그 한성사범의 교사인 교사 겸 하버트 등과 성명밖에 교류를 없었어요.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둘이 다 문물을 가리킬 수밖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계 열광들의 힘은 그 신진학문인 과학의 수월성에 기인한다고 화학과 크게 느꼈던 선생님이고. 것이죠. 원전으로 물리과의 삼았던 박정희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기 때문에 물리학 아마 실험 상당 부분을 이런 공부를 것들을 스스로 다 하셔가지고, 이해하고 그리고 번역도 하시고 이렇게 교재를 렉처로서 만드셨을 이렇게 거라고 만들어서 이걸 생각합니다. 가리키신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서로, 부분이 소실돼서 화학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한 극히 겁니다. 일부가 저희 손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상서 선생이 이렇게 써있기 신구락을 때문에 작성한 것이 일제 이게 이 강점기 내용을 이전인 것을 이게 초서체로 감안하면 써있기 때문에 이게 서양의 이해하기가 과학 굉장히 지식이 어려웠었어요. 당연하게 일본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고쳐질 수 있는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소개됐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연구를 한 것이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최초의 수학 박사가 이 연희 전문 스물과 1회 졸업생으로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학사 학위를 하고, 그 다음 석사 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노스워스턴 대학에 가서 박사 학위를 1938년에 합니다. 연희 전문 졸업은 그러니까 1915년에 입학했으니까 1915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1919년쯤 졸업하셨겠죠. 그렇게 하고서는 그 후에 이제 몇 년 있다가 유학을 가셨을 거고, 그 다음에 학사를 다시 하고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로 가서 박사를 있으니까 1938년에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해방 후에 하긴 하셨다 그러면 올해 바로 오셨을 텐데 1938년도에 미국에서 박사를 했으니까 그 당시 한국에 올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계시다가 해방이 돼서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큰 기여를 못 하셨죠. 최윤식 선생님이 이제 1956년에 한국에서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서울대 수학과에 이전에 있던 교수들이 전부 다 북한으로 가버리고 나서 최윤식 선생님이 새로 서울대 수학과를 이제 리빌드 하신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 수학자로 홍인식 박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인 수학자 이임학 선생님. 그러니까 이임학 선생님은 캐나다의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의 회원으로 등록될 정도로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논문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젊을 때 천재성을 발휘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대충 정리했고,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 여러분 책에 많은 내용들은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또 그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원고로 또는 사진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또 논문으로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웹 주소를 활용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적어도 한국 근대 수학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조선 산학 부분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한국수학사학회에서 저널을 1년에 4편씩 냅니다. 그게 이제 지난 한 20년간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조선 산학 책들 있죠? 그 내용들을 분석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흥미를 가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야말로 한자로 써있는 내용이고, 지금 배우는 수학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그래서 그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내가 해주려고, 여기 그래서 남병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럼 조선 산학자들 동영상을 이렇게 최석정, 남병기, 이상혁 등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보면서 관심 있으면 추가로 더 자료를 요청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질문 있습니까?